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월요일 아침 오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좀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피는 좀 밀리면서 끝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초반에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잠깐 순매수 쪽을 시작할 때 좀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한 0.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중간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개인들만 매수해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상승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기관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한 1,8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순매도를 보였고 오늘도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순매도를 계속해서 3일째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이제 오후 들면서 거의 장이 끝나기 한 1시간 전,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대한 이제 벌칙금을 부과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일제히 홍콩, 상해 이런 쪽에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버텨내질 못하고 보합권에서 오히려 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1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88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9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40.27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44% 밀리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출발해서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지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쪽에 스탠스를 잡고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해 갔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도 여기에 덧붙여서 큰 폭은 아니지만 매도 쪽 사이드에 하루 종일 있었고 개인들만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보합권을 그냥 짧은 오르내림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은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3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5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767.0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지난 주말보다 0.07%, 그러니까 포인트로 말하면 0.56포인트, 거의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3원 이상 상승하면서 1,303원 90전에 오늘 마감을 해서 환율이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872억을 순매수했고요. 에너지솔루션은 97억을 순매수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97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를 48억 정도 샀고 현대차를 111억 순매수했고 SDI 18억, 카카오 46억, 기아 16억, 셀트리온 172억, 삼성물산 54억.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거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현대차, SDI,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런 순서입니다. 비교적 상위 랭크에서 몇 개 빼고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오늘 이제 기관이 산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을 444억을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190억을 샀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를 153억을 샀고 기아를 57억 샀고 셀트리온을 115억 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시가총액 상위 랭크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동시에 산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기아,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요새 이제 이게 조금 뭐 은근히 걱정거리예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움직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 전에 비해서 2배가량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변이는 여러분 뭐 BA5라고 그렇게 자꾸 뉴스에 나오죠. 그런 변이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면역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동안 우리가 이제 뭐 주사 백신 맞고 뭐 알아서 자동으로 생겼건 어땠건 하여튼 그런 그 면역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잘못하면 다음 달에 한 20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4차 접종을 확대하냐 뭐 이거 논의 중인데 이게 4차 접종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BA5에 해당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또 재택근무 다시 좀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하여튼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원숭이 두창입니다. 거기에 관련주들 오늘 또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전국 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굉장히 퍼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19 때 워낙 우리가 놀랬으니까 그 질병청 말에 의하면 이건 선제적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 이제 뭐 현대 기아 말고도 뭐 관련주들이 이제 전부 움직였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전방에 나가 있는 현대차 기아가 2분기 호실적을 전망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재고가 역대 최저치랍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환율이 지금 높으니까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기대도 나와서 그쪽 움직였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애플의 CEO 팀 쿡이 그 리비안 전기 트럭을 타봤다. 이런 탑승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애플과 관련, 뭐, 리비안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그 지난 주말에 보도드렸던 바이오니아, 이거 탈모잖아요.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돕는 이제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고 독일에서 그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은 했는데 모양은 음봉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들은 이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끝날 무렵에 중국의 그 기술주에 대한 벌칙금 조치 때문에 중국 관련 시장이 전부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도 좀 끌어내렸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아침부터 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잔뜩 웅크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누구도 먼저 뛰어나가서 뭘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입장이 지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중반 중요한 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미국 시간으로 13일 날 이제 CPI가 발표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달에 요 CPI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CPI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니까 물가가 올라 있으니까 연준의 그 고강도
긴축하기가 쉬워지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확실해져서 시장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인 충격을 받지 않겠냐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딱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예측하길래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의 6월 CPI 예측치는 보통 8.7, 8.8이래요. 8.7, 8.8. 근데 지난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6%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소 걱정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코어 CPI라고 있죠. 왜 에너지하고 식품 뺀 거요. 그거는 예측치가 한 5.9%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난달에 6% 정도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소 좀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냥 전체 CPI가 이게 8.8 정도 나오면 이것도 또 시장을 한번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는 13일이 금통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날 원래 있으려던 금통위가 13일로 뭐 일정 때문에 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CPI 결과를 모른 채 우리가 이제 그 금리를 얼마나 손볼 건지 이거를 이제 금통위에서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리가 꼭 짚어서 점검해 봐야 될 점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중반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 초에 지금 시장을 지난 주말에 반짝했다고 그래서 공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 그 방향 설정을 미리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참여 주체가 없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잔뜩 웅크리고 잘 안 움직여요. 매매 볼륨도 작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그런 극도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근데 이게 그럼 재작년 같이 막 장이 좋아서 막 올라가는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이제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데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고강도 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고강도 긴축,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뭐가 와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흐름이 있어요. 플로우가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경기 침체 또 다른 쪽의 플로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측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경기 침체가 되면 물가가 빠질 거 아니냐. 우리 잠깐 그러면서 유가도 빠졌었고 그런 거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래, 이제 세계적으로 그러고 경기 침체가 되면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물가도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긴축 속도를 완화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세게 이렇게,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 이제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물가,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 시장 하락.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막닥뜨린 일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하락할 거고, 그러면 또 긴축 완화를 쓸 거고, 시장이 반등할 거고. 근데 이런 패턴이, 이런 플로어가 나타나려면 약간 타임 레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시장이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플로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플로어하고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쪽으로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 하락하고 그러면 긴축을 하나 이런 플로어는 약간 타임 레그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장이 고생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두 번째 그 흐름을 갖고 시장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앞서간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시장은 항상 주식시장은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봐도 어쨌든 간
뭐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 선행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큼 올리냐. 그러니까 지금 뭐 75bp 얘기하는데 50bp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75bp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해야 이게 속 시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생각해 오던 악재는 그게 실현되는 순간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75bp 이번에 인상하고, 그건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8월에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넘어가고 이제 9월 FOMC인데 8, 9월에 아까 제가 얘기한 두 번째 이제 패턴의 플로우를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하면 오히려 시장이 좀 이제 주시장 선행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로 본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시장의 이것도 뭐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한적인 어느 정도의 반등을 시장이 하는 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여름 시장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신경 쓰면서 계속 추적해야 되는 거고, 이번 주 이제 오늘 월요일이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게 매듭이 지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긴 뭐해서 지금은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어떤 보도가 이제 저 텔레그램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 이제 기자들이랑 질문하는 데서 공매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매도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되게 좀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그게 나오고 나서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은 이런 정도 반응 갖고는 이런 정도 강도의 얘기 갖고는 반응을 잘 안 해요. 시장이 원래 이제 많이 이렇게 힘이 빠져 주고 있으면 보통 때 얘기보다 좀 강도가 강해야 시장이 움직여요.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해야 이거는 아무것도 이 얘기에서 우리가 뭘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것도 뭐 뉴스로 나오자마자 CNBC 싱가포르에서 나온 뉴스를 보내드렸지만 이게 중국의 시장 관리 규제국, 거기서 알리바바, 텐센트, 이 두 회사한테 벌금 부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말 잘 안 듣는, 중국 정부의 말 안 듣는 이 IT 기업에 대한 이제 그 압박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홍콩 상해가 막 갑자기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 뉴스가 막 딱 나오고 나서 오히려 우리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다가 한 20-30분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결국 오늘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은 10포인트 이상 밀렸지만 그런 현상이 이제 조금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그냥 뭐 코스피 시장도 뭐 약보합권에 끝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시장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바짝 엎드려서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쨌든 간 이 중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을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렇게 이제 위축돼서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이렇게 주 중반이 지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